일단은 제가 이건 꼭 들어가십시오. 자꾸 이제 보셔야 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조문은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모르서 괜찮아요. 모르어도 자꾸 읽어보면 진행되는 동안이 계속 늘어요. 그리고 아까 법 조문이 법 영치 그랬죠. 그 중에서 대통령령이 없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위임이 되는데, 법률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직접 위임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세 가지, 고인정 이렇게요. 그래서 고용인, 인장, 정보망 해서 세 가지 기억하시려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적을게요. 그 다음에 모든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할 때는 공인중개사인 경우가 법인인 경우 둘을 얘기했고, 그럼 여기에다가 뭐가 하나 더 추가되죠? 부칙상의 그죠?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추가되면 모든 개공은 그랬습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어를.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등록한다라는 말은 뭘 두고 있다?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죠? 그리고 중개업에 종사한다,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라는 말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증이 뭐 돼 있다? 게시되어 있다, 등록증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어하고 다시 보실 거지만 우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말과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말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중개사무소의 소장이 뭐였죠? 개업공인중개사였습니다. 소장 맞죠, 그죠? 그 소장 밑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고용인 그랬죠? 고용인 그러대. 고용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격이 있으면서 중개업무를, 중개사무소에 일하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자격 없이 일반인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를 중개보조원 그럽니다. 금방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봐봐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럴 때, 이 중개 업무 수행은 어떤 행위를 중개 업무 수행이라 하냐? 대표적으로 확인 설명하는 거. 설명했으니까 설명서를 쓰겠죠. 설명서를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우리가 중개업무 수행 그래요. 근데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만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 할 수 있다고?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 고용인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해야 되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주어가 나오거든요. 그 등이 바로 이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그러니까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누구? 개공, 소공.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개공 등.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자격 없는 일반인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 누구라고? 중개보조원. 이렇게 아셨죠? 주어를 쫙 딸라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나올 거냐, 개공, 소공이라고 나올 거냐. 아까 인장 등록 있었죠?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확인설명서에 도장은 누가 찍는다고? 계약서에? 소장이 찍죠. 개공이 찍어요. 그럼 개공은 인장을 뭐 해야 돼? 등록해야 돼. 근데 그 업무를 같이 수행했던, 즉 중개 업무를 수행했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도 같이 찍어야 돼요. 원래는 찍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의무가 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중개사무소에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있어요.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A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 B도 있고 중개보조원 C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매매계약의 물건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설명하고 안내를 했냐면 중개보조 소공 A하고 중개보조원 이 두 사람 있죠. 두 사람이 현장 안내를 하고 얘는 확인 설명했겠죠. 얘는 확인 설명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 사람이 현장 안내하고 확인 설명은 A가 한 거예요. 이랬을 때 계약서에 도장 찍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A, B, C하고 갑하고 중에서 도장 찍어야 되는 다 말해봐요. 다 말해보라니까. 갑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A, C는 할 의무는 없어요. 해도 되지만.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런 차이들. 그러니까 소공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소공 중에서도 누구?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같이 하는 거죠. 함께. 차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개념의 차이를 잘 알아봐야 돼요. 중개업에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는 말하고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하고 아셨죠? 그 차이들.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는 뭐냐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하는 거 있죠? 이런 거 다 묶어서 그냥 중개업 종사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업무 수행과 중개업 종사라는 개념 구분해야 되고 등록과 그다음에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뭐가 걸려있다고? 등록증이 걸려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응용 삼아서 해보세요. 개공이 있잖아요. 업을 하잖아. 이제 하가 있다가 휴업을 해요. 그러면 휴업을 하기 전에 휴업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돼.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휴업을 하고 신고한다 그랬어요? 휴업하기 전에 한다 그랬어요? 전에. 휴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요. 휴업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돼요. 근데 휴업 신고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휴업 신고서니까 대통령령이겠어요? 국토부령이겠어요? 그렇지. 국토교통부령이죠. 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 휴업 신고서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돼요. 뭔 말이 들었죠? 그러면 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라고 나오면 사무소에 등록증이 걸려있을까 안 걸려있을까? 안 걸려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3월을 초과해야 신고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휴업할 거면 신고 안 해도 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 휴업하기로 했어요. 근데 4개월 안 되고 한 3개월 보름쯤 되니까 10월쯤 되니까 이제 그 휴업한 목적이 달성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휴업 기간 아직 안 끝났죠, 그죠? 이제 다시 바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을까, 내가? 휴업 기간이 예를 들어서 다 차부터 합시다. 4개월간 휴업하겠다 신고했고 4개월이 다 찼어. 그럼 휴업 기간이 끝났죠? 휴업 기간이 만료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휴업 기간이 만료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왜? 그렇죠. 휴업 기간이 끝났는데 등록증을 누가 갖고 있어? 등록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등록증을 돌려받는 절차가 뭐냐면 재개업 신고예요. 또 재개업한다고 신고해야 돼. 이해하겠죠? 재개업 신고를 하면 뭘 주겠어요? 등록증을 돌려주겠죠? 즉시 돌려주면 즉시. 자꾸 기간이 나오는데 즉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라고 이해하면 돼요. 지체없이는 아까 뭐였죠? 가급적 빨리. 보통 5일 내 기간인데 대략 가능한 빨리 주라 이 말이고. 그래서 즉시 돌려줘요. 그 자리에서. 재개업 다 신고했죠?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기존 등록증 같은 거 다시 돌려줘요. 즉시 반환. 이해하겠죠? 새로 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거 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면서 다 생각하셔야 돼요. 즉시 돌려줘. 그러니까 지문에 틀린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게 그거예요. 휴업 기간이 만료된 개업 공인중개사는 즉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틀렸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사무소에 등록증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이해하겠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건 등록증이 사무소에 안 걸려있으면 중개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한다,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가 어떤 거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에 중개 보조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문 어딘가에 확인 설명이 나왔어. 돼, 안 돼? 안 돼요. 확인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설명 작성할 수 있는 사람, 개공하고 소공밖에 안 돼.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런 차이를 우리는 자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읽을 때 그걸 의식하면서 읽으면 돼요. 이해하겠죠? 자, 요렇게. 그래서 용어가 나오는데 지금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몇 개만 봐봐요. 제가 이 용어 정의 5페이지에 보니까 법 제2조 용어 나오죠? 이 법에서, 이 법이 뭐예요? 네,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몇 개 있어요, 종류가? 6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1번하고 3번은 중요하니까 두고요. 자, 2번에 있잖아. 보죠? 2번에서 중요한 데다가 두 군데만 동그라미 해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있어요. 칠판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 공인중개사에서 핵심 뭐였어요? 공인중개사. 그렇지. 이 법 빠지면 안 돼. 저 법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자격증이 있다니까요. 이 법 들어가야 돼. 동그라미 했죠? 그 다음에 또 뒤에다가 두자에다가 한번 해봐. 그렇지. 취득이에요. 자격을 많은 사람, 취득한 사람. 이 사람 어디 있다고? 아, 공인중개사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개업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뒤에 중개업을 영위한다는 말이 따라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이해하겠죠? 그냥 공인중개사법에 해가지고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을 부르기를 뭐라 부른다?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됐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자, 4번에도 두 군데만 동그라미 해봐요. 그렇지. 이 법하고 또 등록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사람을 뭐라 불러요? 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중개업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봐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절차 말씀드렸죠. 등록을 신청했어. 며칠 안에 등록을 통지해 주죠? 7일이었죠. 근데 등록에 통지를 받았어요? 등록증을 받았어요? 통지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알려준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바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정기관에다가 공제가입했잖아요. 그죠? 보정서. 그래서 보정서 받아가지고 신고했죠? 자, 요런 절차를 거쳐요. 근데 이 사람이, 봐봐요. 내년이니까. 오늘 뭐, 개업한다 시고. 자, 2월 10일 날 있잖아요. 등록했어요. 그러면 보통은 행정상 처리할 때는 그 초일 불산이 왜요? 기간계산법은 기간을 계산할 때 그날은 포함되지 않아요, 보통. 그러면 10일부터 해가지고 며칠이죠? 7, 8, 이게 7일 이내잖아요. 통지 받았어요. 근데 자, 2월 10일 날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개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일 날 했는데 그때 인터넷에 보니까 이벤트가 있는 거야. 무슨 카드 뭐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유럽 무료 2개월 여행권 이게 뭐 응모 이렇게 된 응모. 그래서 2월 10일 날 딱 그 응모를 했는데 등록에 있잖아요. 통지를 받은 날 바로 연락이 온 거야. 당첨됐다고. 근데 문제는 2월 17일 날 출발한다는 거야. 뭔 말이죠? 여권하고 다 서류하고 다 저기 다 접대 있으니까요. 하시면 6월 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2개월간 무료 여행권이에요. 2개월간. 뭐 숙식 제공, 모든 경비 부담. 그리고 두 사람만 뽑아서 부부로, 커플로. 꼭 커플 안 가도 돼요. 집에 큰아 안 될 것 같아. 그죠? 엄마 모시고 가면 돼요. 친정 엄마. 친정 엄마랑 뭐 있잖아요. 2박 3일 있잖아. 그럼 이제 친정 엄마를 모시고 가면 친정 아빠가 문제가 되죠. 그것도 그 집에도 큰 집이 큰아 있잖아요. 큰애 아시죠? 작은 애 큰아. 그래서 큰아를 두고 간다. 그죠? 가야 되는데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러면 2월 17일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2달 뒤에 올 거야. 그 이 사람은 개공이 안 해요.
개공이죠. 등록이 통지 받았다니까요. 등록의 통지를 받았는데 업무 그 보정 설정 안 했어. 왜? 업무 보정 설정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의 통지만 받고 등록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 걸어 잠그고 유럽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개공이다 아니다? 개공이에요. 업 해 안 해?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유럽에서 놀고 있어 지금. 그래도 이 사람은 개공이다 아니다?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다가 중개업이 0이란 말이 따라오면 안 되지. 그냥 이 법에서만 사람이다. 등록한 사람을 부르기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냥 이 법에서 등록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잘못된 지문으로 딱 나오는 게 유형이 그거예요. 이 법이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등록 뒤에 중개업을 영위한다라는 말이 오든지 아셨죠? 공인중개사하고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고용인 그래서 고용인 거기 5번하고 6번 있죠? 5번, 6번을 묶어봐요. 이걸 고용인 그러고 이걸 한자로는 등 그래요. 그래서 지문에 주어가 나올 때 조문에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등이 누구예요? 고용인이에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누구예요? 개공 등이에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OX.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라고 넣으면 OX. X죠. 왜? 등에는 소공하고 중개보증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뭐라 바꿔야 되겠어요? 등을.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라 해야 되지. 개공, 소공은 이렇게.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인데 뒤에 확인 설명이나 설명서 작성이나 거래 계약서 작성이라는 단어가 따라오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 법도 마찬가지고 저 지문이잖아요. 시험 지문에 기본은 일치 문제예요. 일치 문제. 주어와 그 술부가 이 내용이 일치하느냐.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 할 때 목적하고 일치하느냐. 이 세 가지가 일치하면 기본적으로 조문이 하자가 없어요. 지문이. 그죠? 그리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문제가 40문항이죠. 40문항이죠. 그러면 1번이 몇 개일까? 기본적으로 8개. 왜? 5, 8, 40이니까. 진짜로. 한 번호가 10몇 개 넣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이거는 실험적 결과입니다. 제가 계속 해봤거든요. 아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5분의 1을 맞춥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이래요. 근데 딱 5분의 1은 아니에요. 7개, 9개, 7개, 뭐 9개, 8개 이런 식으로 아니면 8개, 8개, 7개, 9개. 그러니까 7개 밑으로 아니면 9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 숫자가 5분의 1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진짜로 객관식 모르면 3번 찍으라 하는 무식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어제 보니까 그 무슨 제 방송을 봤는데 방송에 보니까요 애가 꼴찌들만 못하고 뭐 편에 뭐 있대요. 그 뭐 안정환이 나오고 뭐 김성준 나오고 하여튼 뭐 이렇게 방송이 있던데 그러니까 전국에 그러니까 그 학교에 꼴찌들만 모아서 3명을 근데 그 꼴찌가 시험 치는데 답을 찾는 게 있잖아요. 그 7번을 형광등을 보잖아요. 형광등을 뭐 이렇게 눈이 흐릿해지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문제를 떠보면 먼저 보이는 그 번호가 있어. 그리고 옳은 것은 이제 묻잖아요. 문제를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가다가 그것은 물음표 딱까지 해가지고 3번 끝이면 3이야. 답이. 그래서 18점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걔는 성적을 더 받고 싶으면 아예 1번을 물어야 돼요. 그냥 번호를 같은 번호로. 그러니까 이 실제로 시험장 가시고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그 마킹 하잖아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마킹을 하게 되잖아요. 마킹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냥 이게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하세요. 다 마킹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 봐요. 그죠? 그러면 있잖아요. 이 문제는 두 개가 비슷해.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게 답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2번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일정한 부분의 정도의 문제는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공부를 나중에 시험 치다 할 때. 그러면 이걸 일일이 셀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확실한 한 개짜리만 답을 했잖아요. 마킹을 했으면 딱 보면 어느 쪽이 시커먼 게 많은지 딱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애매하면 애매한 대로 다 마킹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연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냥 지우면 되지만 안 지워도 인식 안 해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이 객관식 시험이라는 걸 이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게 확률이에요, 확률. 실제로도. 모의고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고용인 등, 계공 등 그럴 때 주어를 딱 구분하셔야 되고 등은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5번의 소속 공유회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인데 이 둘이 있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5번에 자 따라오십시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돼 있죠? 가로 열고 개공인, 개업공유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돼 있고 로스 그러니까 소공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죠. 그리고 뒤에 중개 업무를 마거나 수행하거나 개공의 중개 업무를 많은 사람 보조하는 자를 즉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 줄 다 껐죠 밑에. 자 그러면 6번 보십시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죠. 줄을 다 껐고. 그러면 소공이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든 일단 공인중개사란 단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잖아. 있잖아 우리 공인중개사. 위에도 공인중개사로서 되어 있고 밑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되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들어있죠. 그 단어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6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많은 사람 보조하는 자, 업무 보조죠. 중개 업무 수행 안 해요. 업무 보조만 하는데 그 업무 보조의 내용이 뭐더라고? 현장 안내라든지 일반 서무, 격리죠, 격리. 격리라든지 뭐 운전기사 마찬가지예요. 거기 사무소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와 요 중개보조원의 그 차이를 보면 둘 다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들어가는데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라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할 때 그 밑에 지문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를 빼고 한번 읽어봐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틀린 거예요. 사무소에 고용돼 가지고 개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고용인이라 불러요.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말이 붙으면 중개보조원인 거고 공인중개사로서라는 말이 붙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이해하겠죠? 그 차이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공이든 중개보조원이든 뭐는 들어가야 되죠?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법인에 있어가지고 자 나온 예를 들어서 법인 그러면 법인은 사람은 사람인데 이건 이 법인 자체가 행위를 하진 않죠. 그러면 법인에서 이렇게 될까요? 법인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자 대표가 있죠. 대표 그죠? 대표도 사원 임원 중에 하나죠. 법인의 구성기관인 나중에 이제 우리 보실 때 법인의 구성기관인 사원 임원은 법인과 동일시하면 돼요. 봐봐요. 아까 사원 임원 중에서 있잖아요. 사원 임원 중에서 만일에 마시간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자격은 딸 수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중개업을 할 수는 없어요. 뭐 말이겠죠? 결격 사유자가 결격할 때 자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뭐 할 자격이 없냐 그러면 시험 칠 자격이 아니고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어요. 이해하겠죠? 그러면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원 임원이면 법인은 등록 자체를 못해요. 이해하겠죠? 그런데 만일에 사원 임원이었고 법인으로 등록하고 난 이후에 사원 임원 중에 결격 사유자가 있을 수도 있죠.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원 임원이 있으면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원 임원 자체가 결격 사유자가 되면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자가 돼요. 동시에 두 개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만큼 있잖아요. 사과가 있어. 사과가. 근데 여기만큼이 상했어요. 이건 뭔 사과라고 그러죠? 썩었어 이게. 이건 뭔 사과라고 그러죠? 사과 그래요? 썩은 사과 그래요? 썩은 사과야. 그러면 썩은 사과인 건 맞죠? 그죠? 근데 이거 잘라내면 먹을 수 있어 없어? 먹을 수는 있어요. 팔지는 못해도. 그죠? 그러니까 썩은 사과는 잘라내면 돼. 근데 만일에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면 이건 뭐라고? 법인이 결격 사유자인 거예요. 대신에 이 사원 임원 결격 사유자인 자를 어떻게 하면 돼? 해임하면 돼요. 몇 월? 2달 내에. 그러니까 2월 이내에 해임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날려됩니다. 법인의 등록 자체를 취소시켜야 돼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니까 사원 임원이 결격 사유자면 마시가면 법인 자체에 결격 사유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시겠죠? 동의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원 임원 중에서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일반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사원 임원 전부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을 뭐라고 부른다고?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인 중에 그죠? 자격 있는 소공도 있지만 법인의 사원 임원 즉 구성기관 중인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도 뭐라 부른다? 예, 소공이라고 부른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꼭 고용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인들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소공이라 할 때 포함한다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또 사원 임원 중에 그러면 일반인도 사원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일반인 사원 임원은 중개업무는 수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중개업무 수행은 소공만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 차이를. 그러니까 고용인 할 때 등 그러는데 등의 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등 할 때 그 등의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용어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더 들어가시지 않아도 뭐 답 찾는 지장이 없고 확실하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 용어 정의 중에서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1번하고 3번이거든요. 일단은 한번 잘라볼게요. 자르기만 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법 제1조 보십시오. 법 제2조에 5페이지 1호라 읽어야 되겠죠? 1호 갑니다. 중개라 함은 해가지고 컷 자르시고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컷 자르시고요. 딱 자르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컷 자르고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컷 자르시고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걸 읽어보면 일단 머릿속에 인식하실게. 그러면 거기 중개는 결론적으로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알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중개는 알선하는데 알선을 누가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있어 없어요? 중요합니다.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중개한다, 중개는 알선하는 것이다 그럴 때 이 중개 알선은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아셨죠? 아닌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말입니다. 개공만, 개업공개사만 중개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개는 지금 보시면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거기에 잘 봐요. 돈 받는다 돼 있어요. 돈에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요. 즉 중개는 알선하는데 돈을 받고 알선해 줄 수도 있고 공짜로 알선해 주는 것도 다 뭐라고? 중개예요. 그럼 무상중개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됩니다. 들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중개는 일반인도 할 수 있고 무상중개도 가능하다. 그죠? 왜? 유상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돈 받아라는 말이 없으니까. 됐죠? 그러면 3번에 한번 가보세요. 3번에 3호 갑니까? 자, 중개업이라 함은 컷 자르시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컷. 누가 있잖아요. 집을 사달라 팔아달라라고 의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컷. 돈 받고 말이죠. 그러면 공짜입니까? 유상입니까? 유상입니다. 그러면 중개를 컷 자르시고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다가 동그라미 합시다. 의뢰 동그라미, 보수 동그라미, 중개 동그라미, 업 동그라미. 몇 개입니까? 네 가지.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나올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들어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라 함은 그죠? 소공 이게 중개업은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X. 왜? 예, 보수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중개라는 말은 성립하는데 무상중개업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또 지문 나올 때 그냥 또 지나가 잘 나오는 게 중개업이라 함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네, 의뢰 들어가야 됩니다. 지문에 물론 의뢰 없이 하긴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 보면 의뢰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나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계약을 승사시켰을 때 이렇게 나와요. 임의로 계약을 승사시켰다는 말은 의뢰인이 의뢰했다는 말이 안 했다는 말이야.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중개를 한 거예요. 이해하겠죠? 예, 이런 경우는 아니에요. 당연히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중개를 할 때 위에 중개 1번에 중개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대로 집어넣어 봐요. 다시 읽어볼게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거기 왜 대입을 했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예를 잘 기억하세요. 창녕 아시죠? 창녕. 창녕에 유명한 게 양파죠. 창녕 양파. 남지 뭐 이렇게 땅콩 같은 게 유명해요. 근데 창녕에 가서 한 가시게 될 기회가 있으면 유심히 그 중개사무소를 한번 봐봐요. 중개사무소 유리면에 뭐라 되냐면 양파 매매 뭐 이렇게 붙여놨어요. 양파 매매 중개는 거. 양파 밭대기 아시죠? 밭대기. 밭으로 입도수매처럼 밭으로 사고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양파를 매수하러 온 사람은 어디를 통해서 중개사무소에서 양파밭 있잖아요. 그죠? 그 농민, 그 지주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소장이 양파 주인 A, 양파 사러 온 사람 B 사이에서 양파밭 있죠? 양파에 대해서 두 사람 사이에 이 매매를 알선했어 안 했어요? 했죠? 이게 중개냐? 중개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이 대상물 있죠? 이 대상물이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 대상물로만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양파 매매를 알선할 수 있는데 그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양파 자리에 들어갈 게 뭐냐면 토지, 건축물, 즉 부동산 아셨죠? 토지, 건축물, 또 듣기 마세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법 제3조에 5개를 딱 정해놨어요. 그 5개 아닌 걸 매매 등 즉 계약을 중개하면 이건 중개도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도 중개라는 개념을 대신 집어넣었죠.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업도 5가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 광업재단에 대한 5가지에 대한 매매 등을 알선하는 걸 반복해야 뭐라고? 중개업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공이 중개를 할 때 양파라든지 당사자 간의 매매 등을 알선한다고 즉 중개한다고 무조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아니에요. 딱 몇 개라고? 5개. 몇 개 있다고? 5개. 5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실판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좀 체킹하실 게 저기 국가법령정보센터부터 해가지고 등록의 개념, 중개업에 종사한다는 말은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다 등록증이 중개업무 수행과 중개업에 종사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차이인지, 그럼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누구고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누군지, 그리고 개공이라 할 때 모든 개공이라 할 때, 그리고 개공 등이 개업공유사 등 할 때 그 등이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런 내용이 개념이 익숙해지면 돼요. 그리고 앞부분에 막 이렇게 뭐 문제 있는 것처럼 뭐하러처럼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이 귀에 익숙해지면 기본적인 총칙 파트도 문제없이 다 정리되고요. 총칙 파트는 2문제가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 용어 파트의 핵심이 되는 중개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시간이고 좀 이번 그 11월, 12월은 6주 과정이기 때문에 용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 가는 중에도 지금처럼 제가 이 체킹하는 이 부분들은 시험 문제의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렵지 않고 하니까 쭉 편하게 아셨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